오늘은 짧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좀 띄워주세요. 야, 띄워주세요, 빨리. 네. 띄워져 있다. 자, 오늘은 이겁니다. 자소서 작성 팁인데, 제가 그 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자면 관통하기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이자면이 어떤 거냐면, 이력서와 자소서와 면접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라는 게 그냥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앞단의 이력서와 뒷단의 면접까지 생각해서 자소를 작성을 하라는 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자소 작성 팁이에요. 실제로 이런 거죠. 한 친구 합격자의 사례를 볼 텐데, 이력서에서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험했던 걸 잘 정리를 해서 입력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이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자소서의 스토리로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나의 열정, 그리고 직무 영향력을 어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뒷단의 면접에 갔을 때 이력서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함으로써 본인의 성장 가능성을 설득할 수 있었고 최종 합격이 됐다라는 이런 사례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력서, 자소서, 면접, 이자면을 관통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 중심에 자소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별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단의 이력서, 뒷단의 면접까지 같이 생각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친구 올 상반기에 합격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사례를 볼까요? 이력서에 이런 내용 썼어요. 화공 전공에 학점이 3.8 높습니다. 호프집 알바 1년 했고 대학 축구 동아리 4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단장 표창도 받은 거 썼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 4가지의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죠? 1, 2, 3, 4로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게 실제로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거기다가 취미 특기도 축구와 유튜브도 물어봤고요. 존경 인물에 대한 것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력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6가지의 질문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연결이 돼서 자소서가 어떻게 작성이 됐냐면, 에세이 1번은 드라이 해치, 텍스타임 단축이라는 걸로 소제목이 들어가 있고, 에세이 2번은 2가지 스토리예요. 하나는 요게 알바 1년 했던 걸 가지고 적은 거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으로 설득의 3법칙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에세이 2번의 두 번째 스토리는 본인이 화공을 전공하면서 반도체를 만나게 되고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본인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기술 엔지니어를 지원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에세이 4번은 애칭 공정 엔지니어로서 본인이 갖춘 2가지 역량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소서에 쓴 내용 중에 7번, 8번, 9번, 10번이 면접에서 질문으로 물어본 겁니다. 결국은 10가지의 질문을 자소서나 이력서를 통해서 받은 거죠. 이 친구가 받은 질문이 총 12개거든요. 12개 중에 10개를 받았으면 결국은 80% 이상이잖아요. 그죠? 질문의 80% 이상을 이력서와 자소서에서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쓴 내용이고 본인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물어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면접의 답변에서 3가지죠. 명확한 지원 동기가 있었다. 두 번째는 학점이나 축구나 알바 같은 걸 통해서 독종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화학과 반도체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스펙 쌓기보다는 자기가 성장 가능성을 만들어 왔다라는 걸로 대학 생활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공정기술이라는 직무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죠. 이래서 결국은 저는 이 친구는 이력서, 자소서, 면접, 이자면을 관통하는 일관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 합격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자, 이처럼 사실은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의 내용을 잘 적으시고, 이력서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자소서의 스토리로 삼아주시고, 나중에 면접에 가시면 면접의 답변을 가능하면 자소서에 있는 내용,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게 질문에 대해서 이력서나 자소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면접에서의 답변까지 생각해서 자소서를 잘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자소서 작성 팁이고요. 이제 잠시 후면 사실은 그 취업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입시 서류, 아니죠. 취업 서류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될 텐데, 아마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그러니까 내 스펙이 낮은데 과연 언제 도전을 해야 되나? 이번 하반기에 해도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스펙을 좀 극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원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금년 하반기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낮은 스펙이라도 일단 취업 생각이 있으시면 금년 하반기에 도전을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서류 전형을 한번 해보셔야 내가 서류를 어떻게 쓰는 건지, 특히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를 한번 느끼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적성 검사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죠. 만약에 서류 통과가 돼서 그 직무적성 검사, 그러니까 직사주 같은 거를 한번 보게 되시면 그거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적성 검사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만약에 직무적성 검사까지 통과해서 면접까지 가신다고 그러면 더더욱 좋은 거죠. 면접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PT 면접과 인성 면접 다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스펙이 현재 낮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승부를 보고 싶다 그래도 일단 금년 하반기에 어쨌든 지원을 해서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에 그 렌유인을 거쳐간 200명 정도의 그 지원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밑에 있는 표인데요. 1차는 200명이 서류 전형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삼성, SK, LG 이 3개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런 거죠. 삼성 같으면 85%가 서류 전형에 통과했어요. 15%만 떨어졌다는 얘기죠. SK는 27%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73%가 서류에서 탈락했다는 얘기고요. LG는 18%밖에 안 돼요. 통과율이. 결국 82%가 탈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3개사 중에 그러면 내 스펙을 가지고 어디를 한번 노려볼지, 도전할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죠. 그죠? 특히 이 과정에서 만약에 스펙이 낮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그 대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소서를 잘 쓰시는 거. 두 번째는 이력서에서 내가 낮은 스펙 이외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어필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잡 디스크립션에 보면 플러스에 해당되는 경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플러스에 해당되는 경험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력서나 자소서에 잘 녹이면 사실은 낮은 스펙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류 전형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만약에 서류 전형을 잘 통과하셨다 그러면 직무적성 검사까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근데 직무적성 검사는 회사별로 통과율이 이것도 정말 다릅니다. 삼성 같으면 지사 통과율이 18% 정도 나왔고요. SK는 SKCD 통과율이 35%, 삼성보다 높아요. LG는 LGWF 통과율이 30% 정도 돼요. 이렇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서류 통과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쉽지만 지사 통과가 정말 어렵다. 이게 관건이라는 거고요. SK하고 LG는 반대죠. 그죠? 서류 통과는 굉장히 어렵지만 서류 통과가 되면 SKCD나 LGWF의 통과는 삼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덜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특징을 좀 3개사의 특징을 감안하셔서 내 스펙을 가지고 어디를 도전을 해볼까 한번 정하시고, 일단 남은 시간 동안에 서류 전형을 위해서 자소서를 잘 준비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적성 검사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건 실패 경험이라도 얻는 게 정말 많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으로써 체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금년 하반기부터 도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